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과 한국의 대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의 대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이제 알려고 하면요, 이 미국의 이 판단, 미국의 국제 정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야, 나토 국가들, 유럽 국가들한테 야, 미제 무기 좀 많이 사라.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폴란드,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야, 우리는 한국산 무기 사겠어. 한국산 K9 자주포, 뭐 K2 전차 등등 이런 거 사겠어. 하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왜 이 사람들이 그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미국은 뭐 좀 갑질을 합니다. 비싼 것도 있지만은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부품도 공급 안 하고 뭐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씨 짜증나. 그거 독일산 무기를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비싼 것도 있고 독일산 무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좋지가 않고 장고장도 많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어찌든 간에 그렇고 지금 1500년 만에 부활하는 신돌궐 제국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근데 터키가 아제르바이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등 이런 나라들을 쭉 모아가지고 신돌궐 동맹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판 뭐 맞짱 뜨겠다는 거죠.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도 이제 독립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큰 지도를 보셨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찌 됩니까? 이 중국의 일대일로가 전부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신돌골 동맹 뭐 여기에 한번 막히고 저 우크라이나 저쪽에서 한번 막히고 그리고 헝가리 이쪽은 지금 또 여기 신돌골 동맹이 들어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육상으로 가는 일대일로는 완전히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상으로 가는 일대일로는 대만 앞에 미 항모전단뿐만 아니라 영국의 항모전단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인도가 또 인도 쪽에서 티베트 쪽에서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많은 반미 친중 친북을 하는데 미국한테 원체 약점이 많다 보니까 미국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미제 무기를 왕창 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친미 반중 전선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이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포병 여단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사시에는 중국이 이 밀고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 포병 여단이 상시 배치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1000km짜리 이 포를 배치한대요. 그게 평택에서 북경을 바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 국내 정치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은수미 성남시장을 수사기밀 대가로 인사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야 억지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남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낙마를 하면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오른팔 왼팔들을 격가지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 그런 시나리오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전대협 586 쪽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 이재명 쪽에 있는 그 시나리오들 사람들이 한총련 계열이라고 합니다. 한총련 계열. 그러다 보니까 한총련 계열 같으면은 전대협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전대협이 한총련 2억만 해먹고
뭐 자리든 뭐 돈이든 안 챙겨줬거든. 그러니까 한 총련애들은 전대화하고 야 맞짱함 뜨자 뭐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젊은 놈들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래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차하면은 지금 이 분당 이야기도 지금 슬슬슬 뭐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접수해가지고 뭐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 딸 살림 차리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뭐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뭐 말이 아무 말 대잔치가 풍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일단 날리고 여기 김부겸이든 유시민이든 뭐 이낙연이든 새로운 대타를 내면은 이제 여권은 범여권은 이제 단일화가 된다는 거죠. 민심이 뭉쳐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윤석열을 날려야 된다. 어떻게 날릴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을 뭐 이것저것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시키고 뭐 저기 쇠팔찌 치우고 언론에 쫙 보도 뿌리고 그러면 그 나중에 뭐 무죄가 나오든 뭘 하든 윤석열은 날라가겠죠. 근데 윤석열이 항의도 못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죄도 없는데 뭐 경제적 운명 공동체라 해가지고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 뭐 부인이든 뭐 장모든 검찰에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시키고 뭐 운팔찌 채우고 뭐 그래야 사진 찍고 나중에 그게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악소리 못할 거다. 반발을 못할 거다.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무당들 뭐 점 보시는 분, 타로점 뭐 관상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12월 이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두 후보 다 사라지고 제3의 후보가 나타날 거다.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을 평탄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과거부터 보면은 그 저기 그런 무속인들 이런 쪽은 이제 정보기관이 조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후보 둘 다 날리고 이제 후보가 둘 다 날라가면 이제 이쪽 어딥니까? 저기 윤석열 이 보수 쪽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면서 뭐 저기 홍준표도 나올 거고 유승민도 나올 거고 뭐 엉망진창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럼 뭐 여당은 단일화되고 보수는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도 뭐 계속 나오고 있나 봅니다. 뭐 그 바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언론에서는 뭐 지지율이 뭐 50%가 넘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 마음에는 그렇게 썩 들지가 않고 언론만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여론조사 할 때 보면 그 몇 명한테 전화 돌렸는지를 보면 1000명 안팎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 선거야 뭐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는데 1000명 안팎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몇 프로다 누가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이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게 기독교표를 다 날려먹은 게 손에 왕자를 쓴 거예요. 왕자. 이거 무속인들 뭐 점치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영입한 김한길 전 의원이 차별금지법 찬성을 했다. 기독교표를 또 날려먹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남성, 여성, 대한민국 헌법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성, 여성 평등인데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양성, 남성, 여성, 중성, 성전환 수술한 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3개를 만들어줘야 되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사람이 속된 말로 여탕을 들어가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차별한 사람이 오히려 벌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야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그 속된 말로 성경이 불원서적이 돼가지고 성경도 판매가 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완전 무력화되는데 그 무력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게 김한길인데 이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윤석열 후보가 또 영입을 했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교회표 다 날려먹는 거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그 속된 말로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데 그 자기 밥술 끊어 먹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찌든 제정신 박힌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을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참 이 기독교 표를 날려먹는 거는 제 윤석열 후보가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이 날리는 작업을 해도 보수 세력들이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 이거는 어느 사이트에서 18,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조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갔었어야 한다. 77%. 그러니까 보수에서 표 떨어지는 짓은 다 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다. 이 만평이 나왔네요. 윤석열은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김종인 이분은 뭐 윤석열 쪽에 이제 참여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분하고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고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총리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고 그러니까 조합이 어메이징하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이중대 문재인 정권 이중대라고 보니까는 보수 세력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언론에서만 띄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보수 세력들은 좀 냉랭하다. 그래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자, 문정부의 군사령관들 속속 윤석열 캠프에 문정부의 군사령관들이 친중 반미 뭐 그런 정책들 쭉 짠 거 아닙니까? 그 옛 민주당 호남 인사들 대거 참여.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는 보수의 시각은 냉랭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속된 말로 저기 이재명 날리면서 윤석열 같이 날린다고 해도 보수에서는 뭐 박수를 쳤으면 쳤지 막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5.18 정신은 헌법 정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 이랬는데 아니 5.18 지금 김경재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가 방송에 올린 거 보니까 5.18을 올릴 것 같으면 제주 4.3 공산 폭동도 헌법 전문에 올릴 거냐 윤석열 대답해봐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념적으로 보면 약간 좌익 인사입니다. 좌익 우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부정선거는 수사 안 했죠. 그 저기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가 그 방송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부정선거는 수사 안 한 사람이 그 기무사 뭐 국정원 뭐 댓글 뭐 몇 개 달았다 해가지고 국정원장들 3명 뭐 구속시키고 뭐 200 뭐 몇 명을 그 공안 요원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했는데 부정선거는 니 어떻게 생각하냐 배춧잎 투표지 나오는데 그래 질문을 했더라고. 근데 그게 또 침묵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런저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 40몇 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무죄로 나왔다고 합니다. 태블릿 PC 뭐 관련해서 그거 다 지금 무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죄해라. 사죄 또 못하지. 사죄를 해도 날아가는 거고 안 해도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못 갈 거라는 여론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석방을 시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병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 됩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는 악재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대가 나오면은 그 지금 탄핵을 주동했던 세력들이 다 윤석열 캠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박 세력들 그 사람들 그 윤석열 또 포기할 거고 버릴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저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의 이제 보수의 또 아이콘으로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후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 비인소도 방문해가지고 5.18에 대해 가지고 그 합리적으로 자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뭐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좀 밝혀야 된다. 밝혀가지고 떳떳하게 이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은 보상을 해드리더라도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좀 우리 정리를 하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업적도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공과사를 이렇게 공치사를 하자. 공과사를 엄격하게 저기 좀 뭐랍니까? 그 명예회복을 시키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측과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측 이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는 자기는 비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교회 초청으로 기자회견도 쭉 하시고, 그리고 한미연합교회 초청으로 간증도 하셨는데, 여기 이 한미연합교회란 곳이 여기가 지금 상당히 핫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의 지하교회에다가 그 성경을 넣어주러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7개월 동안 북한에서 옥살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정부 국무부나 뭐 정보기관하고 이렇게 저래 이렇게 뭐 또 끈이 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재미교포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속된 말로 이 김경재 후보를 뭐 한번 떠보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떠보기 위해 가지고 한미연합교회를 앞세워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뭐 모르죠. 그 미정보기관이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집안이 기독교인이고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망명생활 16년 하면서 그때도 뭐 이제 신학대학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목사 안수는 자기가 거부했는데, 뭐 자기 딸들도 뭐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뭐 영어로 자기 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거 우리 편이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11월 22일 날 연설문을 보면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면 연설문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사탄의 제국이라 지칭하고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 당부당을 인용을 하면서 그 반은 공산주의자에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다. 그런 나라도 없다. 우리가 죽음의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공산주의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런 연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봤을 때는, 보수층이 봤을 때는 딱 맞는 거죠. 이 전라도 우파, 호남 우파 같으면은 이재명은 죽어도 우리가 지지 못하겠다 하는 전라도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이 그 김경재 후보 쪽으로 또 달라붙고, 그리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또 특별보좌관도 하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 박사모 쪽, 뭐 그쪽도 뭐 이쪽으로 붙을 수가 있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든지 뭐 어쩌면은 그러면 이제 뭐 김경재 후보 쪽으로 또 뭐 의중을 실어주지 않겠나 하는 분석이, 그런 뭐 추정 가설도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호남도 우리가 호남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이때까지 뭐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경상도 출신 아니냐. 박원순이도 저기 창원인가 그렇고 뭐 조국이도 그렇고 다 부산이고, 다 부산 경남 그 출신 정치인들이 김부겸이도 대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해먹으려고 전라도 사람들을 표만 빨아먹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또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가 이 김경재 호남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쪽에서 지금 뭐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뭐 군대든 전부 다 전라도 쪽으로 다 인사를 박아놨는데, 아, 그 사람들이 야, 씨, 전라도 대통령 한번 만들자 이래가지고 김경재 후보 쪽으로 또 달라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가설 시나리오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은 연설문에서 쭉 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게 이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요코스카의 미 칠함대를 제주도에다가 미 해군기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요코스카의 미 칠함대를 제주도로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북중국, 동중국해의 중국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미 칠함대 항모전단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한 8,000명 정도가 내립니다. 항공모함에 한 5, 6천 명 타고 있고 그 옆에 호위함들 뭐 저기 줄줄이 따라오죠. 그 보급함 등등 하면은 뭐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한 8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보급받고 하면 한 100억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산에. 그러니까 미 칠함대를 제주 해군 기지 옆에다가 미 해군 기지를 만들어주고 거기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 해군의 가족들이 제주도로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호도를 매립해가지고 백령도부터 2호도까지 사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지스 어쇼를 이거를 저기 설치를 하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지스 어쇼가 이지스함에 그 달고 다니는 그 레이더를 육상에다 떼놓은 건데, 이게 미사일 사거리가 요즘 나오는 거는 뭐 2,500k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 하나 박아놓고 뭐 2호도나 제주도에 하나 박아놓으면은, 그러면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쏘자마자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격을 해버리니까 그 핵낙진, 핵폭풍이 북한이나 중국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예 미사일을 발사를 엄두를 못 내게 만들겠다. 제가 볼 때 상당히 현실적인 뭐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하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정예세를 폐지하고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 한국 기업들이 다시 유턴을 하면은 뭐 조세 감면이라든지 뭐 그 공장 부지를 뭐 저렴하게 뭐 구매하게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한국으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 쪽에서는 뭐 50조, 100조 뭐 풀겠다는데, 그게 네 돈이냐 이 자식들아. 국민들 혈세인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속세, 증여세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없애면은 물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중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기름을 사면은 부가가치세 10% 내는 거 말고 그 안에 뭐 교육세, 뭐 주세, 유류세 뭐 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면은, 그러면 뭐 기름값도 내려가고 뭐 담배값도 내려가고 술값도 내려가고 하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물가는 내려가고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 가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놀러도 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도 한국에 유치하고, 서해안에다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해가지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쭉 설치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설치하고, 한국 해군 공군 그 역도 그 해군력 공군력도 증강하고, 어차피 해군 공군은 한국 그 기업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함정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국가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잡을 수가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보수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입맛에 맞는데, 아직 세력이 조금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 급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죠. 뭐 하나님이 어딘가 쓰실 생각이 있으니까는 집에 쉬고 계시는 분을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를 만드는 거지, 안 쓸 것 같으면 여기까지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바쁘신데. 예. 그러니까 어딘가 쓰실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딘가 김경재 후보를 쓰려고 데리고 오지 않았겠는가,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데 그 또 미래는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세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 위로 부상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미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공산당 국민의힘이 2009년 한나라당일 때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그 세력이 친중 세력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야 문재인하고 다를 바가 뭔데, 전부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고 문재인 쪽의 사람들인데, 국민들은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100일이면요 엄청 남았습니다. 무슨 일들이 어째 벌어질지 모르고 물밑에서 여러가지 뭐 가상의 시나리오들, 윤석열 이재명 동시에 날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뭐 흘러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물밑에서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정치 바닥에 돌아다니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